4월 10일 22대 총선에서는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그레이 총선, 아하. 그레이 그러니까 네. 나이가 든 6, 70대를 우리는 그레이라고 되게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그레이 총선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뭐에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예, 데이터가 나왔지요. 실제로 이 인구가 점점 역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20대 총선, 21대 총선에서도 이미 나왔는데 그렇죠. 고령화가 지금 급속히 진행이 되고 급속히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저출산 시대고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초로 6070 세대가 지금 2030 세대보다 훨씬 더 높은, 제일 높은 그런 지금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1390만인가요? 네네. 31.4%고 네. 18에서 39세 그러니까 40대 이하는 1373만 네. 2030이죠. 2030이 31.1로 17만 명이 더 6070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네요. 많아졌다. 이게 이제 근데 지금 이게 쭉 6070이 많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베이비붐 세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특히나 이제 그 58년 개띠부터 62년까지 한 63년까지가 집중적으로 한 4년 정도 그 기간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거든요. 원래 층이 굉장히 그때 많습니다. 뭐 인구가 굉장히 집중돼 있던 시대고요. 이 층들이 이제 그 점점 50 세대는 이미 60, 70으로 넘어갔지만 60년대 초 중반이 서서히 이제 60세대로 넘어가는 기점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86 세대가 60대로 진입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 6070은 훨씬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마지막 세대가 전부 다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6070으로. 그 추세를 보면은 2020년 21대 총선 때를 보니까 2030이 1494만, 6070이 1201만으로 293만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 20대 대선 그때는 2030이 1424만, 6070이 1312만으로 112만인데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 지난해죠. 그때는 2030보다도 6070이 98만으로 역시 2030이 98만으로 더 많았는데 293만에서 112만, 98만 이렇게 지금 줄었는데 지금 10월 달에 역전이 돼갖고 17만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이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훨씬 더 역전 가능성이 많잖아요. 100만 이상 넘어설 것 같은데. 점점 더 많이 늘어나죠. 월별로 따지면. 이게 보면 2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20년 전에는 2030이 약 한 3배 더 많았는데 20년 만에 완전히 역전이 된 상황이 돼버렸고요. 말씀하셨듯이 이 차이는 훨씬 더 가파르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에 완전히 점점 들어가는 거고 또 밑에 세대가 훨씬 줄어드는 거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자녀 3인, 4인 제 형제들만 하더라도 아주 일반적이었는데 제 또래에서 아이들을 낳으면 거의 둘 정도 평균. 근데 제 아이들이 또 아이들 낳으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안 낳거나. 그러면 이 숫자대로만 간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지금 10월 말 기준보다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도별이라든가 또 지역구별로 역전 현상이 많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점점 더 늘어날 텐데 현재는 지금 뭐 세종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특히 이쪽은 뭐 신도시 그러니까 뭐 무슨 도시 하면서 공무원들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도시 몇 개 빼놓고는 완전히 6070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지역들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는 5개 지역이 6070이 많았는데 22대 총선은 10개 시도로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꾸로 5군데만 수도권, 2030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을 빼고는 그렇죠. 사실은 농촌 지역은 전부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옛날부터 그렇긴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바뀌게 대도시 지역 빼고는 완전히 바뀌는 거고 지역구도 지금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레이 지역구랄까? 이게 59곳에서
113곳으로 늘어나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게 이 숫자가 단순히 노령층이 늘어난다 이게 아니라 이건 선거와 연관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유의미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투표 의향층. 그러니까 적극 투표 의향층이 바로 6070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2030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07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1.4%인데 적극 투표하는 의향으로서 바꿔보면 숫자를 바꿔보면 36.5%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전체 비중에서. 그러니까 6070이 늘어난다는 건 곧 그 영향력이 단순히 인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유권자로 표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전체 투표율이 66.2%인데 60대 투표율은 80%, 70대는 78.5%, 네. 20대는 58.7%, 30대는 57.1%. 그렇게 조금 이제 역전까지 됐습니다만은 투표율이 20대, 30대가 더 낮으니까 나중에 전체적인 투표율로 보면은 36.5%가 되고 2030은 26.5%. 10% 차이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6070이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세대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연령 효과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령 효과. 나이가 들면 좀 보수화되고 젊은 층은 이제 진보적이 되는데 다만 어느 쪽에 더 유리할 건가? 이것은 이른바 86세대들이 전부 지금 60대로 들어가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보니까 40대, 50대가 상당히 진보적이었어요. 네. 옛날에는 50대가 보수적인 층이 많았거든요. 6070에 상당히 근접했던 게 50대였는데 40대는 완벽하게 민주당 성향이었고 50대 일부가 민주당을 쪽으로 가면서 지형 자체가 20, 60, 70은 같은 생각, 340이 상대적으로 대척점에 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치는 50대에서 60대로 고스란히 가는 상황이거든요. 즉 이것이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다라는 시각에서 보면 봐라, 지난번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50대가 그대로 그냥 60대에 들어갔을 뿐이다. 지금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60이 된 거고 그렇죠. 내년 가면 이제 61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86세대들이 다 60대로 진입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크게 불리한 거 없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불리하지 않아 하고 이제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보수화라는 기준이 사실상 6070이라는 그 숫자에서 상당히 이게 6070에 한 번도 진보적인 그런 이 성향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금 계획이라든가 또 노령 지원금 이런 부분들 특히 6070을 향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연금 계획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연금 계획 잘못했다는 6070이 돌아서면 큰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론트 크로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들을 위한 나라. 즉, 노인들의, 그러니까 고연령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책 자체가 고연령층을 위한 정책들로 뒤덮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학설인데,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요, 국회에 나서자 그러면서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30의 비중이 역전이 됐다고 해서 2030의 어떤 그 역할이랄까 총선에서의 승부를 좌우하는 그런 면은 여전하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평가들 아닙니까? 캐스팅 보트는 역시 2030이 쥐고 있다. 6070은 보수라 한다면은 4050은 진보 이렇게 쫙 나눠지는 데서 2030이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쥐는 거 아니냐. 조금 전체적인 어떤 투표 영향력이랄까? 그런 부분은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캐스팅 보트는 결국 쥐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에 이 각 정당이 몰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뉴한 위원장도 비례대표 50% 청년한테 주자 하면서 지금 청년 어필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각 대학교가 총학생회가 없어요.
그리고 총학생회가 있어도 총학생회 그 공약이 이념적인 부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저 복지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탈이념화거든요. MZ세대들은 이념적인 측면으로 굳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스윙 보트, 즉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은 상관없다라는 게 2030의 지금 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30의 표를 누가 잡느냐, 이건 아직 굉장히 누구한테나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30이 내년 총선도 승부를 판가름하는 그런 게 될 것이다.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고,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이제 이준석과의 국민의힘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2030 이탈로 가져올 경우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 진짜 변수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크게 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이 갖고 있는 이 캐릭터나 혹은 정치적인 입장이 실제로 청년 정치라고 하는데 청년이 나섰다고 그냥 청년 정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겠다 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또는 무엇을 내놓는다 이런 실질적인 컨텐츠나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은 계속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청년들의 눈에 비쳤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들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30대 당대표가 되고 그 이후 청년들도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당대표 된 이후 지금까지 정치 이 여러 과정들을 보면은 청년들이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과연 이준석이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국민의힘한테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 네.